대부분 이게 징역일까요? 라는 질의에 애매모호한 표현, 사회통념상 당연히 고민이 됩니다. 사회통념이 뭔데?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과세되는 징여재산, 생활 속의 징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계좌이체 영상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개인적으로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질문이 뭐냐면, 세무사님, 이런 것도 징여로 과세가 될까요? 생활 속에서 돈을 주는 것도 얼마까지가 과세가 될까요?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에 대해서 큰 흐름,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원칙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비과세 징여재산은 상속세 및 징여세법 제46조 비과세 징여재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과세 징여재산이 있지만 5항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5항이 뭔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민법 제974조에서 피부양자라는 거는 배우자 및 직계 혈족을 말하는 거고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제975조에선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자기의 자력 또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음이 포인트예요. 그럼 이거 관련해서 상징세법 통칙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징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여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의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때는 이러한 생활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필요시마다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 징여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 이 부분을 축적해서 자산을 형성으로 하면 과세가 된다는 말이에요. 어렵죠? 법은 원래 이렇게 원칙만 주어지기 때문에 내 상황과 적합한 어떠한 법의 원칙은 없어요. 애매모호한 표현, 사회통념상 당연히 고민이 됩니다. 왜냐? 사회통념이 뭔데? 애매해 보이긴 하지만 그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부분 사회통념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 결혼한 내 친구랑 결혼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 결혼식 축의금 얼마 들어왔어? 한 2, 3억? 이거 말이 돼요? 친구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금액이 과한 것 같은데 그냥 겸사겸사 부모님한테 집 사라고 돈 좀 받았어 라는 이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보통 결혼 시기에 부모님이 축의금 플러스 자녀들에게 집을 사라고 많이들 돈을 주십니다.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사회통념상 좀 용인이 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징여로도 과세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투명하게 노출하고자 결혼징여세 공제가 생겼잖아요. 1억 부분은 공제를 해주고 이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자진해서 신고해라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안이 원래 돈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내가 고수도 전문직입니다. 이런 경우에 축의금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몇 억씩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는 사회통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겠지만 제가 사례 몇 가지만 들어서 추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국세청에 질의가 들어온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례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본인 배우자 미성년자 전원이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아마 자녀들 교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비자 특성상 배우자는 미국 환전 송금하는 데는 제한이 없지만 본인은 비자 제한이 있어요. 따라서 본인 예금 통장 잔액을 배우자의 미국 계좌로 송금을 하고 이거를 가족 체제비와 미성년자들의 교육비로 쓰기로 합니다. 이때 남편 예금 통장 잔액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 시 징여세로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징여는 분명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해요. 고세청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수증자 외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수증자의 직업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게 징여일까요? 라는 질의에 사실 판단한 사항이라는 대답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저 답이 맞아요. 제가 설명한 거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배우자한테 계좌한 이체로 실제로 해외에서 진짜 생활비로 쓰고 우리 아이들 교육비로 씁니다. 이거 징여이 아니에요? 아니죠. 비용으로 나갔잖아요. 뭐가 축적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민법상 배우자 직계혈족, 나의 피부양자입니다. 내가 당연히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이체한 돈으로 국내든 해외든 좋은 기회가 있어서 부동산 취득을 했어요. 징여죠. 물론 배우자는 재산 형성에 있어서 공동의 기여를 했다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6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 넘는 부분은 당연히 자산을 형성을 하셨으면 징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데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대줬다. 이 경우에 징여세 과세 대상인가 아닌가?
이것도 국세청의 대답. 조부모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님의 자력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부, 직계 혈족이죠. 당연히 부양의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바로 직속인 내 부모님이 자력이 있는데 우리 돈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유학비를 대줬다. 이건 징여죠. 조금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추가로 제가 축의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축의금은 법원 판례가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 이하 생략하고요. 대부분 그들의 친분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님에게 귀속한다. 보통 퇴직 전에 많이들 결혼을 시키려고 하시고 부모님, 친지분들 많았을 때 보통은 결혼을 하시잖아요. 왜? 이 축의금이 다 사실은 부모님한테 귀속된다고 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귀속되는 이 축의금을 내가 받는다? 이건 증여로 보고 있어요. 결혼 후에 정신이 없더라도 실제로 나한테 귀속된 거, 내 신랑한테 귀속된 거는 저격포시를 확실하게 해두셔야 돼요. 불분명한 상태로 부모님이 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나한테 주면 이건 소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법원 판례에서 깨진 사례도 많아요. 집사의 시기에 갑자기 아빠가 나한테 돈 준다? 이 금액은 축의금이다? 라고 소명하면 먹히지 않아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비, 교육비, 용돈, 필시마다 준 금액, 바로 소비에서 쓴다? 증여세 과세 안 됩니다. 다만 고가의 사치품들을 소비하는 경우는 나중에 이거는 팔게 됐을 때도 자산 형성에 기여할 확률이 높죠. 샷땡 같은 경우는 팔아도 몇천 나올 수 있잖아요. 2번째, 예적금 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산 축적이므로 증여다. 이 돈은 적법하게 신고하셔야죠. 비과세 증여 재산이 아니므로. 다만 소액의 용돈, 세뱃돈, 축의금 이 금액을 예금에 넣어두는 건 저기에 잘 기입해두면 괜찮습니다. 다만 시기 적절하게 기입을 해두셔야죠. 갑자기 세뱃돈이라고 했는데 6월에 큰 금액이 들어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1월, 추석, 9월 이렇게 세뱃돈이라고 기입하고 사회 통념으로 우리가 인정되는 그 금액은 다 인정이 되는 거죠. 축의금도 마찬가지고요. 큰 금액을 줬을 때는 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 좀비소 5천만 원 공제 받으셔가지고 신고 적법히 하시면 되고요. 실제 정말 돈을 빌렸다라고 하시면 차용하시면 되고 차용증 쓰셔서. 3번째, 피부양자의 자력 여부도 중요하다. 나의 교육비 우리 부모가 주면 과세 아니죠. 그러고 보면 참 교육은 무상으로 무용의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부모가 분명히 부양 능력이 있는데 돈 많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돈 주는 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런 고민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고민하셔야죠. 나중에 내가 진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계좌를 열어봤을 때 우리가 소명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생활비로 받았고, 이거는 용돈으로 받았고, 이런 부분 잘 기입해 두시고, 적법하게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1,000만 원, 5천만 원 그 금액을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 차용증 쓰시거나 그 부분 소명하면 문제 없죠. 기록 잘 해두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서였습니다.